어서오세요. 나란마싸입니다. 바로 이어서 강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었죠. 그죠? 말하고자, 백성이 말하고자, 이르고자, 홀빼이셔도. 자, 이게,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이렇게 표기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요거. 이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요. 자, 원래는 이게 분석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다 분석은, 일단 이것만 알아주세요. 이게 바가 있어도라고 해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세국어에서는요,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 바 플러스 이입니다. 이게 뭐다? 이게 주격조사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해가죠? 바 플러스 이가 합쳐져서 배가 됩니다. 배. 이거를 몸 충돌 회피 현상이라고도 해요. 사실 몸 충돌 회피 현상인데, 그러니까 몸과 몸이 만났을 때 이때 합치거나 아니면 앞에 몸이 변하거나 아니면 뒤에 몸이 변하거나 셋 중에 하나의 어떤 선택지가 있는데, 지금 바에서 플러스 이가 되는데 이게 그냥 에로 되어 버린다는 것은 합친 선택을 한 거거든요. 몸 충돌 회피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배는 바 플러스 이, 할 바가 있어도 라는 뜻입니다. 이거 다 분석하면은요, 여러분들 진짜 터져요. 뇌가 터질 거야. 마침내 제 뜻을, 이게 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바로 요겁니다. 뭐냐면 이거, 이런 문자 사실 없죠. 지금 안 쓰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두자음군이라고 그래요. 어두, 말의 머리에 머리 두자 쓴 겁니다. 말을 머리에 자음들의 무리, 말머리에 있는 자음들의 무리, 자음이 비읍과 디귿이 합쳐져서 무리 지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두자음군이라고 그래요. 이 어두자음군이라는 말인데 이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머리에 있는 자음들의 무리, 비읍과 디귿이 합쳐서 이러고 놀고 있거든요. 어두자음군입니다. 어두자음군. 자, 이걸 갖다가 보자면 또 여기에 뜨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분철이 쓰였습니까? 연철이 쓰였습니까? 뜨들. 그렇죠. 이어적기, 연철이 쓰였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 또 얘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다면 뜻 플러스 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목적격, 지울게요. 이거 좀 약간 글자가 이상해서. 자, 목적격 조사 을이 쓰인 거예요. 뜻 을. 끊어 적는다면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는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얘가 뒤로 이사 가죠. 뜨들. 그죠? 뜨들. 얘 없어지고 뜨들. 이렇게 이어 적는 겁니다. 이해가죠? 지울게요. 뜨들. 요거 여기에다 또 정리할게요. 여기서 어두자음군이라는 게 등장한다는 거,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는 어디다 적어야 되냐면 음운 쪽에 적어야 됩니다. 음운 쪽에 어두자음군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다시 원래대로 넘어갈게요. 제 뜻을, 본인의 뜻을 싫어, 능히, 펴지. 그러니까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펴디. 국외음화 뭔지 압니까? 기억나죠? 고등학생쯤 되면 국외음화 이제 따닥 나와야 되는데, 디귿과 티읕이 이 몸을 만났을 경우에 지읒으로 바뀌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펴지라고 하지만, 그죠? 국외음화가 완성된 상태에서 그걸 표기에 반영돼서 펴지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펴디라고 이렇게 그냥, 국외음화 일어나지 않았다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자, 이걸 분석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석해 볼게요. 못 하다
인 거죠. 못하다가 기본형인 겁니다. 못하, 그 다음에 리을 플러스 히읗이 아닌데 여린 이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놈 플러스 이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는 건데 이쯤 되면 눈치 빠른 친구도 알겠죠? 이 놈이라는 부분이 연철입니까? 분철입니까? 다시 말해 이어적기입니까? 끊어적기입니까? 이어적기가 됐죠? 요랬던 놈을 미음을 뒤로 옮겨 적어서 그냥 발음하듯이 이어서 적었기 때문에 이어적기입니다. 이제 이어적기 나타났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못하는 못하다에다가 리을 놈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바로 관형사형 어미죠. 관형사형 어미 써줄게요. 이게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그래서 얘를 갖다 관형어로 만들어주잖아요. 관형어. 얘가 관형어입니다. 관형어가 되게 만들어줘서 뒤따라오는 누굴 수식해주게 해요? 놈. 얘가 명사잖아요. 그죠? 명사. 즉 체언이잖아요. 체언을 수식하게끔 못하다라는 이 용언을 갖다가 리을을 붙여줌으로써 관형어로 만들어주고 이 관형어가 뒤따라오는 놈을 수식해주죠. 그죠? 얘가 관형사형 어미 혹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 전성, 성질을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놈이 한이라, 한이라 이게 뭐냐면 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다. 여기 좀 지울게요. 지워보니까 이게 한이라가 기본형이 하다예요. 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많다는 뜻이에요. 가끔 이런 표현 쓰는 친구들 아직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젊은 세대들은 안 쓰긴 하는데 야 이것 좀 들어줄래? 너 힘세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그치 내가 한 힘하지. 내가 한 먹성하지. 여기서 하다라는 뜻이 좀 많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요즘의 예이기도 해요. 네. 요즘에도 그런 식으로 예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다 이건 많다 합니다. 그래서 자의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자, 그 다음 못하는 사람이 많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하게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 개인적으로는 요것도 왠지 그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이거 노미 봐봐요. 이게 사실 기본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놈 그죠? 근데 이게 지금의 뜻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일반적인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의 놈은 상당히 낮잡아 부르는 말이 됐죠.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 일단 놈이라는 말 들으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죠. 이놈 저놈 하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쁘죠. 근데 옛날엔 그 놈이라는 표현이 일반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의미가 어떻게 되었나요? 확대되었나요? 축소되었나요? 아니면 의미가 이동하였나요? 의미가 뭘까요? 의미가 축소되었죠. 의미 축소가 일어났다더라. 이해가죠? 왜냐면 상당히 광범위한 일반적인 사람, 뭐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르던 그 말인 게 이제 그 뭐 좋은 사람도 아니고 딱 낮잡아 부르는 말로서 의미가 좀 약간 그 욕과 같은 쪽으로만 그 아주 사람의 범위가 좁아지게 그 사람에 대한 명칭을 놈이라고 표현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의미 축소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항상 국어사전에서는 남자인 사람을 낮추거나 멸시하여 이르는 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그 부정적 의미의 뜻이 강해지는 그런 의미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부정적 의미이고 얘는 사실 부정도 그다음에 긍정도 아닌 그냥 일반적인 어떤 표현이었는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었다는 것은
의미의 축소가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의미의 축소. 됐죠? 그래서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어떤 쓰임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음 잘 알아둬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일을 위하여. 네, 내 일을 위하여. 네, 정확히는 내 일을 위하여라고 하는데 내 일을 위하여. 자, 여기서 내가 뭐냐면 이것도 분석해 볼게요. 이거 지우고 다시. 자, 이게 뭐냐면 사실 나 플러스 이거든요. 그게 내가 된 거예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명사 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눈치챘겠지만 얘가 주격조사입니다. 알겠죠? 주격조사. 가. 그래서 나가 이걸 갖다가 내라고 한 거예요. 나가 이를 위하여 무엇을 이가 뜻하는 바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이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자신의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이겠죠. 어리석은 백성을 위하여. 어리석은 백성을 위하여. 이해하죠? 그죠? 이 대명사.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그 사실. 정확히는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써주는 게 좀 더 낫겠죠? 예. 오해의 소지가 없겠죠? 이가 뜻하는 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백성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의 의사 표현을 못하는 사실. 그런 현실. 그것을 위하여. 여기 또, 이거 뭡니까? 이거 보면 눈치 깠겠죠? 눈치 까다? 표현이 저렴하네. 눈치챘죠, 그죠? 미안합니다. 자, 이거 뭡니까? 동국정의식 표기죠. 위하여, 여기 이응이 들어갔죠, 그죠? 형식적인 표기 이응이 들어갔습니다. 소리값이 없는 이응 들어갔죠? 동국정의식 표기예요. 됐죠? 네. 이를 위하여 어여삐 너겨. 어여삐. 얘 또한 이거는 그 문제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어여쁘다 이걸 갖다가 또 기본형 써볼게요. 다시 엿브다 이렇게 되거든요. 어여쁘다 라는 기본형에다가 어여브이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걸 분석하자면 그냥 어여삐 얘가 부사격조사고요. 어여쁘다.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얘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어여쁘다. 이게 지금의 현대의 뜻과는 좀 약간 달라요. 자, 여기도 옮겨서 표기해 볼게요. 아까 요거랑 비슷하게. 자, 일단은 어여쁘다. 이게 지금의 어여쁘다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여쁘다. 이 뜻이 지금으로서는 예쁘다. pretty. 귀엽다. 예쁘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불쌍하다. 혹은 가엾다. 이런 식으로 쓰였습니다. 아이고. 쏘리. 자. 됐죠? 여기 시옷 빠졌네요. 가엾다. 불쌍하다. 가엾다. 라는 뜻을 쓰였습니다. 때문에 이게 의미의 이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불쌍하다, 가엾다와 예쁘다는 것은 서로 의미의 연관성은 전혀 없어요. 때문에 얘는 의미 이동이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의미 이동이 일어났다는 기준은 과거에 쓰였던 말의 뜻과 지금 현재 쓰이는 말의 뜻이 전혀 상관이 없을 때 그때는 의미 이동이라는데 앞서 말했던 이 놈과 같은 경우는요. 봐봐요. 일반 사람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남성을 좀 약간 멸시하여 낮잡아 부르는 말이라는 어떤 사람의 뜻이긴 한데 좀 약간 의미가 축소된 개념. 둘은 서로 연관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여쁘다의 불쌍하다와 현재에 쓰이는 어여쁘다, 예쁘다는 서로 의미가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건 의미 이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 이동이 된 얘가 지금 여기 나왔죠. 어여삐. 그죠? 예쁘다, 뭐, 아름답다. 의 뜻으로 쓰이는 현대와는 다른 쓰임. 그래서 불쌍히 너겨,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여겨.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불쌍히 여겨서 새로 28자를 이라고 했는데, 스물. 자, 옛날에는 스물로 쓰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스물로 바뀌었죠. 이것까지 뭐 학교에 설명해 준다면 혹시 몰라서 이걸 원순모음화라고 합니다. 원순모음화. 원순모음화라는 말의 그 뜻을 알려면 평순모음과 원순모음 모음 체계표를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순모음이었던 의가 원순모음인 우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순모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모음 체계표 고등학생 됐는데 아직 모음 체계표와 자음 체계표를 아직 못 외웠다면 좀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외우세요. 예. 원순모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순모음화라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스물이 스물로 바뀌었습니다. 네. 여덟자랄 여기 또 동국종우시 표기 나왔네요. 그죠? 어디요? 여기 바로. 이것도 이응. 아 이거 녹색으로 표기하기로 했는데 그죠? 자 다시 요거 동국종우시 표기 요 이응 얘가 그 소리값이 없는 이응이죠. 랄 얘가 뭐겠어? 바로 목적격 조사가 되는 거죠. 뭐뭐를 을의 목적격 조사입니다. 목적격 조사.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요 맹가노니는요. 맹가노니는 딱히 그 분석 안 할게요. 이거 분석하면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 복잡합니다. 예. 사람마다 이걸 헤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요거는 하여금이라는 뜻입니다. 하여금, 헤어. 수비 니겨, 쉽게라는 뜻입니다. 쉽게. 수이, 쉽게, 니겨, 익혀라는 뜻이죠. 익혀. 날로, 쓰메. 자, 여기서 이건 좀 알아둬야 됩니다. 쓰메, 요거. 요건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해 볼게요. 자,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면, 플러스 애가 되는 겁니다. 정확히는 요걸 빼야 되겠죠? 다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숨에. 이해 갑니까? 이걸 또 다시 분석한다면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원래 기본형은 쓰다입니다. 거기다가 음이 붙었고요. 거기다가 애가 붙은 거죠. 중요한 건 이 녀석인 건데 얘가 명사형 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용언인데 용언을 명사처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요놈이라는 거죠. 애.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합쳐서 그 다음에 애가 되는 건데 얘가 이어적기가 되니까 미음이 뒤로 와서 쑤매가 되는 거예요. 쑤매. 이해 갑니까? 이해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쓰다라는 것은 쓸 용자와 똑같은 그 쓰임인 거죠. 그죠? 쓰다. 네? 이해 가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표기에 있어서, 의문에 있어서, 그 다음에 문법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도 여기다 적어줄게요. 또 빨간색. 자, 문법에 있어서 지금 방금 말한 거 명사형 어미 옴 혹은 이 쓰였다. 네. 옴과 음의 차이는 뭐냐면요. 앞서서 온 그 어간 쪽에 여기에
여기에 양성이 오면, 양성 모음이 오면, 얘가 양성 모음이거든요. 양성 모음인 오음이 오는 거고요. 만약에 앞서서 온 어간이 음성 모음을 가지고 있으면 얘가 음성 모음이거든요. 여기에 음성 모음이 어울려서 쓰이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모음조화예요. 모음조화. 같은 성질의 모음끼리 어울리고자 하는 것. 그래서 양성 모음이 뭔지, 그 다음에 음성 모음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우선이어야 돼요. 네. 모음조화가 쓰였다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네. 이것도 알아두면 참 좋겠죠.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날로 쓰음에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함에 뼈난 자 뼈난 역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죠. 여기다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니까 이렇게 녹색으로 또 표시해 줄게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나타났습니다. 뼈난인데 좀 약간 한자음 원음에 가깝게 표시한 거예요. 여기서는 원래 편자라고 쓰기 때문에 초성, 중성, 종성은 갖췄습니다. 때문에 형식적인 이응을 붙이진 않아도 되는 건 맞는데 편이 아니라 뼈이라고 쓴 걸로 봐서는 중국의 어떤 한자음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서 뼈난이라고 쓴 것 같아요. 됐죠? 편안케, 편안하게입니다. 히읗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얘를 또 이거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냥 굳이 설명하자면 얘가 편안하게 그래서 요놈과 요놈이 합쳐지니까 키읔이 된 거예요. 키읔. 그래서 편안키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자, 얘도 분석하고 끝냅시다. 얘 분석하고 또 끝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정리해 줄게요. 할 따람이니라.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분석하자면 따람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라.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무엇이 쓰였습니까? 이어적기가 쓰였죠. 그래서 미음이 뒤로 가서 따라미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일단 여기까지 또 강의 마치고 세 강의로 나눠야겠네요. 그죠? 세 가지로. 그래서 세 개의 강의로 나눠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은 전체적으로 뭐 자주정신, 애민정신, 실용정신 이 내용상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앞서 말했던 의문, 표기,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어휘에 따른 특성들 다 정리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고생 많았습니다. 항상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